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오늘은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수 양시장 다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미국 증시가 국내 연휴 기간 동안 상승한 폭에 비하면은 택도 없이 많이 부족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배경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6월달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한 연준의 긴축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플러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를 급락을 시켰는데, 이번에 반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확인했다. 그로 인한 연준의 긴축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 사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대감과 좌절감 그리고 공포가 만들어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던 한 두세 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반영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국내는 분기보고서, 즉 반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다 했을 것이고, 기업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생겼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오늘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실적 시즌은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시즌 종료와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느껴지는 증시 모습 속 여전히 시장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나 섹터의 변화와 주도주의 변경이 수반되는지 체크도 동시에 해야 될 시장의 모습이다. 즉 조심하자라는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가가 양 시장 다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급격하게 차익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지고 나서 다시금 들어 올렸다가 또 밀어내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반복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LNF의 실적 발표 이후 마이너스 것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한 차례 흔들림도 보였었고, 또 여타 그동안 강했던 태조 이방원 섹터의 약간의 지지부진한 모습 혹은 그 내부에서 차별화되는 모습 등이 약간 종목군들의 이런 흐름이 조금 뒤죽박죽인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메가MD의 상한가라든지 국전약품의 강세라든지 소프트캠프나 ECS 등 재택 관련된 재택 원격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의 급등을 보면서 온갖 잡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타 개념에서 정방향을 잘 타면 단기에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또 이런 시장이 위험한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 쉴 때는 좀 쉬면서 천천히 한 템포 늦추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긴 호흡으로, 어차피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양시장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죠. 여타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며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나름 계속 높은 구간을 좀 유지하고 있다 라는 점,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누적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점까지는 긍정적인데, 이러한 수급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양시장 다 갭 상승 띄워놓고 밀었다가 올렸다가 쭉 밀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에 시장에서 반등 이후 10시 이후에 시장을 바라봤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국내 연휴 기간 미 증시는 연이틀 급등 마감하였고 추가적인 아시아 증시도 견조한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 금일 시장 자체로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을 100%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최근 거래일 동안은 그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데, 다른 말로 하면 리딩 섹터의 흐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수의 탄력도 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하지 않나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시장을 일단 한 템포 쉰다 생각하면서 증시의 방향성을 한 번 정도 체크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양시장 상승 마감은 했는데 코스피 기준 시총 상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순 지수 방어만 해줬기 때문에 실적인 지수는 시총 상위를 제외하면 마이너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코스닥 기준 오랜만에 IT 반도체가 반등을 해주면서 그간 나름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기업들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봐야 될 듯 한데요. 최근 시장은 태조 이방원 섹터의 리딩 속 개별 제약바이오, 즉 ST큐브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를 말하는 거고요.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금일 상당히 많은 차익 매물이 태조 이방원 섹터에서 일부 출회되는 모습도 저는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이쪽 섹터들 장 초반에 급격하게 올리고 반등 없이 쭉 미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자주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는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오늘 IT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죠. 그간 일정 부분 실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많은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는 꽤 반등을 했는데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한 섹터가 유일하게 IT 반도체입니다. 근데 실적은 다 좋고요. 그리고 뭐 전망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T 반도체 저가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도 저는 무난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오늘 원정 관련해서 이제 내일 모레 수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팀코리아 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8월달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한수원 이집트 사실상 수주 확정이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이달 말 계약 체결한다라는 이슈가 최근 내부 절차 마무리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일단 장중에 조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최근에 보성 파워텍이 굉장히 셌는데요. 보성 파워텍이 오늘 추가 상승을 좀 하고 눌렸다 정도 보여지고 이쪽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대건설 또한 사우디에 이 9월달 방문이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눌렸을 때 주요 구간이 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체크는 하고 봐야 될 듯 하고요. 종목군들은 이따가 한번 다 돌려보도록 하고, 현대차 글로벌 3위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간 부분인데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음이 눈으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화신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양호했고 SL도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시간에 THN이라는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러한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또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섹터는 오늘 아침에 하나솔루션에 미국의 이 대규모 투자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친환경 섹터 안에서 종목의 옥이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솔루션 한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눌림도 하나솔루션 위주로 보는 게 현실적이고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2차전지 섹터 단에서는 폐배터리 하나 그리고 양극재 기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서머너즈 워의 다운로드가 진행이 됐어요. 사전 예약과. 그리고 시장에서 평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머너즈 워 게임은 컴투스의 간판 게임인데 사실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IP 자체가
1억 5천만 IP를 보유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게임이기도 한데 일단은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임주가 컴투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장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시장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중심 종목은 박셀바이오였다라고 보여지고 박셀바이오가 단기 10만원을 찍고 거기서 상투를 찍을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아마 오늘 장 후반에 매도를 못해서 아마 내일 어찌됐든 전량 매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증시를 볼게요. 최근 바닥에서 정확히 24%가 반등한 상태에서 120일 이평선을 지려받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쉽게 예단이 가지 않지만은 많이 가면 13,5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항상 이 추세대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고 여기서 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심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도 해야 되지 않나. 이 구간은 오버슈팅의 개념에서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가지 지표 중에 RSI 지표가 있는데 과열권에 들어갔죠. 항상 RSI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구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 얼추 가까워져 왔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시장을 한 템포 늦춰서 본다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코스닥이 이러한 저항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미국 시장에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앞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건지 좀 돌파는 못 해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850포인트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네, 상당 부분 현금화를 준비를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다가 돌파를 한다면 확실히 900포인트를 찍고 밀려줬을 때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 구간은 약간 어정쩡한 지수의 자리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도 조금만 있으면 RSI 70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아직 과열권에 들어간 건 아니고 지수가 아직 과열권에 들어간 건 아니고 과열에 이제 초입에 들어왔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과열에 일단 진입을 하겠죠. 자, 보면 코스닥도 작년부터 단 한 차례도 121선 이평선을 돌파한 이력이 없고요. 코스닥도 단 한 차례도 지금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첫 번째 뚫는다 라는 거는 항상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이렇게 뚫고 이게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볼 때 이런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2019년도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돌파를 시킨다면 한 차례 더 강한 시세가 이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 것이고 이러한 기간이 뭐 한 3,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겠죠.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이때처럼 흘러가 주다가 한 차례 더 더블딥 만들어주고 가는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시장의 흐름대로 간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시장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오늘은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미국에 반도체 이슈가 있으면서 바닥을 찍고 단기간에 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 최근에 IT 반도체가 시장에서 악재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밀린 상태에서 좀 올라와 줘서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도 바닥을 다져주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다중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오히려 추후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밀렸을 때 뭐 93,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매수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어니 QNC 오늘까지 해서 비교적 연 이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 가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저는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DDR5 아비코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DDR5 관련주고 최근에 이제 DDR5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일부 차익 매도를 하고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에 따라서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DDR5 핵심 종목으로 빼놓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GST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 종목도 옆에서 이 횡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칠러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 2천억대 종목인데 나름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연간 예상 영업이익 450억 기준에서 2천억은 사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눌려왔을 때 이런 흐름으로 서서히 보셔도 될 종목 같고요. 자, DB하이텍도 실적 2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회사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전혀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신뢰를 좀 훼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물적 분할이어도 너무 과하게 실적 대비 과하게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네요. 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저희는 원전을 사실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를 일부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두산도 한 30% 정도 매도를 하고 사실 재 편입을 이 구간에 의견을 드렸는데 매수가까지 안 오는 바람에 재 편입을 좀 못했고요. 물량을 좀 더 모아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 23만원, 23,000원까지 흐름을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성파워텍 최근 상거래일 동안 보성파워텍이 시장에 약간 대장격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시가에 호재가 있었죠. SK 최태원 회장이 이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시가가 8% 이상 뜨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좀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원전 이집트 엘바다 사실상 수주 확정 이슈로 한번 상승하긴 했는데 일단 단기에 차익 매물이 굉장히 또 많이 쏟아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지금의 음봉 매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 구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바닥 잡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한 차례 접근을 할 건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봐볼 생각이고요. 자, BHI는 물량을 오늘 제가 한 30% 정도 줄였는데 시간에 저도 나중에 봤네요. 파생상품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두 가지 공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생상품 이 손실, 평가 손실이라는 게 많은데 일단 공시를 좀 둘러보니까 파생상품 거래 손실도 약 35억이 있다
라는 거는 순손실이 일단 35억이다 라는 게 일단은 찍혀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나머지 120억은 장부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파생 상품으로 발생된 실제 35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라는 거는 일부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회사의 누적 수주 잔고를 감안을 했을 때는 떨어지면 좋은 기회로 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밀렸을 때 내일 얼마나 밀려 내려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까지 밀려버린다면 조금 더 하락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매수가를 조정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에 이 파생상품 손실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대세의 흐름은 저는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흐름은 훼손하지는 않을 거다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한화 솔루션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친환경 쪽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5일선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트레이딩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윗구간까지는 계속 열려 있고, 하나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좀 보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도 눌림목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릴 수 있겠죠. 밀린다면 아래에서만 볼 예정이고, 상강 M&T 등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는 일부 나왔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세가 단단한 종목이 가끔 시장 영향에 의해서 툭 밀릴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도주 관점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오늘 동국 SNC가 좀 올랐는데, 동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팍팍 터지지 않는 느낌이라 아마 매매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보더라도 상강 M&T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정도 볼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 시가 베팅 관점에서 하나를 보다가 다른 종목을 시가 베팅을 좀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너무 짧게 시가 부분에서 너무 짧게 먹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현대위아를 동시에 시가 베팅을 좀 해서 현대위아는 뭐 일정 부분 수익을 좀 내고 나머지는 또 밑에서 잡아서 좀 넘어갔는데, 하나 솔루션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이야기 하다가 넘어가 보죠. 자, 현대위아의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현대위아의 최근에 추세 모습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이러한 추세 가운데서 자동차 부품주 단의 실적이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화신의 실적이라든지 SL의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군들도 밸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좀 낮은 현대위아도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보는 거고요. 일단 음봉이 나왔으면 내일 시가부터 깨고 내려가는 음봉만 아니라면,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물량을 청산해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다시금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좀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요. 너무나 좀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0만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좀 매매를 한 차례 하고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올라갈 때 저는 87,700원 선에서 눌매수를 한 거는 일단 청산을 좀 했었는데요. 수익 종목은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장에 이렇게 강력한 이 흐름을 보일 때는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구간에서 못 따라 붙어 가지고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거래 대금만 무려
6천억, 오늘 7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시장의 중심주고 시장의 대장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이 구간에서 터져 있던 거래 대금 대비 월등한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때 지금 7천억이죠. 이때 7천억. 그러면은 내일 추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보유자 분들은 매도를 잘하는 자리로 대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자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10만원 라운드 피겨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찌됐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매수로 보면 깨지는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포스코 케미칼도 이 자리에서 조정 없이 좀 가는 모습이라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수급이 세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신고가를 만드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주 관점에서 뭐 5일선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도 전반적으로 2차전 집단이 지금 파동이 1파동, 2파동, 지금 3파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 파동의 끝자락에서는 단기든 스윙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돌파 관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주도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NF가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요. LNF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하반기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IR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LNF도 시장 대비해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LNF도 굉장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군들 어찌됐든 지수가 밀릴 때 계속 봐야 될 게 2차전지 같습니다. 3분기도 굉장한 아웃퍼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오늘 너무 빨리 아침에 시세를 너무 빨리 줘서 뭐 따라붙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일단 저도 이 회원님들한테 내일 시가에 밀리면 잡자라고 했는데 시간에 좀 올라버렸네요. 일단 시간 외에 좀 잡아서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 내일장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대명에너지 이렇게 해놓고 시간에 올린 다음에 바로 급등시켜버리고 날려버리고, HYTC 뭐 시간에 올려놓고 뭐 시가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쏴버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간에 수급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시가부터 좀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하게 이 거래 대금이, 예를 들면 오늘 이런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비슷한 거래 대금이 시가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뭐 150억에서 한 100억은 나와야 되지 않나? 못해도 한 100억, 200억은 시가부터 터져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이게 오늘 좀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 대금 터져야 매물을 흡수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 사실 이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범양 권역을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좀 하고 좀 넘어왔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고 넘어왔고, 시간 외 때 3.5%인가 좀 올랐었는데 금요일날 어디를 가느라고 시간에 대응을 좀 못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시간에 때 못 팔고 여기까지 해서 물량 반 줄여놓고 여기에서 두 배수 물을 타서 반등할 때 일단은 약수익권으로 꺼내서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19억인데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는 걸 오랜만에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를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사실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지수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들어갔던 이유는 당연히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장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극초반에 저런 식으로 밀리는 거는 그냥 반대 매매가 무서워서 혹은 미수로 종목을 샀는데 혹은 시간외에서 샀는데 못 갔을 때 빠른 손절을 시장가로 던졌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거는 빠르게 리바운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런 투매에 동참해서 나도 함께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대응하는 게 조금은 더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좀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게임 쪽을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자체가 컴투스의 메인 게임, 메인 IP고 컴투스를 강하게 올려놨던 몇 개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고, 국내 론칭은 테스트 11월 달에 하는 거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이 더 파급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컴투스도 조금 보기는 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좀 들어가서 짧게 VI 들어갈 때 좀 매도를 하고 단기에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준의 상승률이 좀 나와줘서 적당한 수익에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오늘은 시장을 좀 관망하고 또 내일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